예, 뭐 주가도 주가지만 환율이 1220원대 올라서서요. 환율이 움직인다는 건 그만큼 이제 불안하는 걸 이제 먼저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주가보다도요. 1224원, 환율이 10원 가까이 오르면서요. 상당히 부담을 줍니다. 10시 시황의 해설자들 어려운 가운데 3월에 대한 기대감도 또 일정 부분 있습니다. LH투자증권 나무서비스부 박지훈 차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1, 2월에 고생 참 엄청 했고요. 예. 3월에 좀 될 만한데 역시나 또 우려들이 몰려옵니다. 오늘 주제부터 좀 저희가 잡은 거 살펴볼게요. 결국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이 이제 길어진다에 대한 우려가 유가 상승, 원자재 상승, 긴축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는데요. 예, 시나리오별 생존 전략을 짜겠습니다. 그러게요. 사태가 일단은 빨리 끝나진 않고 있는데요. 예. 우려가 늘어지고 있고 이렇게 계속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디를 좀 봐야 될까요? 예전에는 악재가 한번 터지면 뭐 추가적인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매를 한 대 맞으면 그 다음에 좀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좀 낙폭에 대한 그 제한적인 어떤 흐름들이 나오곤 있었는데 지금 뭐 금요일 그 글로벌 시장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유럽까지 지금 전염이 되다 보니까 예, 유럽이 많이 빠졌어요. 유럽이 상당히 많이 빠지면서 뭐 소위 뭐 핵전쟁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유럽 증시도 문제지만 사실 원자재 시장에 대한 변화가 매우 커지다 보니까 점점 안 오르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원자재 흐름들이. 그러다 보니까 전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매우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부담이 좀 작용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아무래도 러시아가 뭐 전체적으로 흐름을 계속 짚어보면 뭐 부채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생기고 뭐 신용평가사들도 뭐 정크 수준으로 강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투심이 매우 미약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미국 선물 지수도 1.5% 하락하다 보니까 오늘 미국 시장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또 국내 시장에 아무래도 이 매도 행렬이 좀 더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3차 회담 가능성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진행한다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하다 보니 이 부분에서 무슨 해결책이 나오겠느냐 큰 기대는 안 하게 되는 그런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 있는 거고요. 다시 시선은 우리 기업들로 좀 돌아오면 우리나라에 그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조업 색깔이 강한 국내 기업들이 많이 포진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러시아행 선적과 운항이 지금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장기화됐을 때 이 러시아의 어떤 공장이 들어가 있는 국내 기업들의 폐쇄라든지 철수 가능성이 이 부분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는 거죠. 전체적인 투심이 매우 좀 미약한 그런 상황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러시아 또 실물도 그렇고 러시아 금융시장이 사실상 글로벌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그렇죠. 거기 이제 묶여있던 자금들이 글로벌 자금들도 꼬이면서 불안감들을 좀 증폭이 됩니다. 당장은 이제 국제유가가 또 100달러로 훌쩍 넘어서 130달러까지 지금 돌파를 했는데요. WTI 기준으로. 원자재 관련주들은 시장 전체는 악재입니다만은 원자재나 정유주 이런 쪽은 또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남아있다고 보세요? 추가적인 상승이 남아있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과연 전쟁의 장기화가 될 것이냐라는 질문과 일맥상통하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좀 추가적인 좀 진행 강도는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한 상황이겠죠. 곡물가 상승도 그렇고 지금 유가도 그렇고 지금 보통 지금 밀 가격만 보더라도요, 뭐 14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살펴봤는데 눈을 좀 씻고 다시 봤어요. 올해만 보더라도 밀 가격이 무려 50% 가깝게 상승을 했다라는 점이죠. 이게 사실은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 전체 세계 수출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그리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투자자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예측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코노미스트들도 뭐 유가와 곡물가의 현재 피크아웃을 언제로 내다볼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뭐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들도 사실 좀 후행적인 지표를 가지고 예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의 흐름들은 일단 좀 오버슈팅 국면에는 맞다. 하지만 언제 피크아웃을 치고 내려올지는 모르겠고 그것이 일주일 뒤일 것이냐 아니면 한 달 뒤 아니면 하루 만에 다시 되돌림을 또 반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는 매우 좀
고민할 수 있는 영역이겠지만 아마 기존의 포지셔닝을 잡고 계신 분들은 아직 엑시트에 대한 생각은 갖고 있대 현재 포지션은 아마 유지할 확률이 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다 보니까 뭐 비료주라든지 비료주는 당연히 식량 공급을 확대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비료수에 대한 급증이 될 것이니까 비료주 또 농기계 업체들까지도 이렇게 점점 뭐 투자에 대한 범위가 좀 확산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뭐 하반기는 뭐 나이브하게 하향 안정화 될 거라는 전반적인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에 대한 분석은 다 있지만 그게 언제 피크아웃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달러의 어떤 강세 또 미국채 수익률 이런 흐름들로 일단은 비교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흐름들이 리스크 오프 또는 뭐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그런 것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안전자산 선호 현상 흐름으로 좀 이어지기 때문에 좀 불편한 좀 상황은 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에너지나 뭐 원자재 곡물 관련주들 뭐 길게 갈 수는 없는 거고요. 대신 이제 변동성이 있으니까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네, 기회는 있는데 네, 이제 쉽게 기회를 주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긴 어렵다. 새로 들어가는 분들은 변동성에 대응을 하시고요. 네. 이번 주에 우리는 수요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네, 이전에 대선은 이제 대선 전에 막 테마주들도 좀 불고 네.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 거의 그런 게 없었고요. 네.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오히려 이제 박빙이어서 그런가 이제 결정이 되고 나서의 새 정부 인수위가 들어오면 이제 또 드라이브를 좀 걸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 주목할 포인트 그리고 이제 대선 말고도 이번 주에 체크할 점이 몇 개 있으면 좀 봐주십시오. 이번 주는 상당히 또 공교롭게도 또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수요일 날 우리 3월 9일 20대 대선이 좀 실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은 이번 주에 더 중요한 것이 미국의 CPI 발표도 있고 또 목요일 날에는 또 옵션 만기일이 또 있다 보니까 상당히 골치 아픈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CPI는 한 7.8%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옵션 만기든 파생 흐름 상에서는 다소 외국인들이 하방에 좀 베팅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무거운 느낌으로 일단은 좀 이번 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앞서 가장 빠른 이벤트로서는 대선이 있겠죠. 대선이 있는데 방금 뭐 두 후보 간에 지금 오차범위내 접전이 상당히 좀 치열한 상황이지만 공통점은 하나 있습니다. 내수 비용을 해야 된다라는 점. 그다음에 반도체와 모빌리티, 또 2차 전지, 또 로봇, 우주항공, 또 메타버스라는 신사업을 육성했다는 것에 대한 공통점은 있지만 뭐 이런 부분들 상당히 들어가 있는 방금 언급드렸던 섹터들은 성장주와 IT 영역들이 좀 많이 있죠. 근데 최근에 뭐 물류에 대한 대란 때문에 러시아 이슈로 인해서 자동차 섹터가 매우 투심이 좀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 IT 가전 섹터들도 상당히 좀 힘든 구간인데 이런 정책의 공통점인 섹터들은 다소 지금 몰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오히려 좀 차별적인 양상의 좀 전략 섹터들 좀 구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게 건설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건설 쪽에서는 또 합치되는 뭐 세부적인 사항들은 다른 점이 좀 있겠지만 부동산 쪽에서는 공통점이 공급 양을 확대해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양도세 완화라는 점, 도시 정비 규제를 좀 완화하는 것도 합치되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주가 흐름들 보면 건설 건자재 흐름들이 매우 양호하다는 점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건자재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플레이션 맥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마진을 커버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 주가의 명암이 달라지는데 지금 건자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이슈로 인해서 이 가격 전가를 아직 못하고 있는 업체들 섹터라고 좀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금감공업이라든지 삼목 에스폼 좀 건설도 뭐 대우건설부터 시작해서 이런 건설 섹터의 흐름들이 매우 좀 양호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통점인 이 대선에 관련된 공통적인 이벤트로 봤을 때는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건자재 섹터가 지금 현재 섹터에서는 가장 좀 유망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2차 전지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장세는 상당히 탁월합니다.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겠지만 방금 언급드렸던 이 원자재 흐름들 때문에 코발트 보십시오. 코발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섹터에 대한 부정적인 타격 이건 또 예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장 섹터에 대한 흐름들 어떤 정책에 대한 지원도 있겠지만 이런 원자재와 뭐 코스트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소 투심은 좀 미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네.
건설주는 사실 대선 관련해서 이전부터 이제 수혜주로 꼽혔는데 네. 그렇게 탄력적으로는 못 갔고요. 또 네. HDC 현산 이런 또 노이즈도 좀 있었는데 네. 건설 건자재 다시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실적 조금 악재가 지나간 다음에는 실적이 뒷받침이 돼줘야 될 텐데요. 4분기 실적은 뭐 계절적인 요인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부진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좀 기대를 갖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황은 그 가운데 좀 좋아 보이는 섹터는 어떤 것들인가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그런 우려는 점점 줄어들 것 같다라는 거는 명확한 사실인데요. 다만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최근에 2022년의 기업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좀 하향하고 있거든요. 그건 이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전이죠. 그러니까 한국전력의 컨센서스가 12조 적자를 예상했는데 지금 거의 한 증권사 하우스별로 15조 적자까지 내려놨기 때문에 전체 예. 코스피 덩어리로 봤을 때는 코스피 실적의 하향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인플레이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업종의 매출과 이익 간의 괴리 현상 때문에 실적에는 하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하지만 이제 뭐 1분기 어닝에 대해서는 YOY로 봤을 때 전년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높은 실적을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방금 앵커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은 충분히 이 지정학적 이슈가 좀 잠잠해진다라는 전제하에 충분히 리바운딩 가능성은 높다라고 봤을 때 어떤 섹터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셀 거냐라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리오프닝 쪽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아마 리오프닝은 지금 국내만 보더라도 우리도 지금 수출 데이터 다 3월 1일 날 다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한국도 방역 패스를 종료를 했기 때문에 향후 수요는 좀 개선되는 방향. 그리고 리오프닝도 이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섹터들, 종목들, 기업들 보면 가격에 대한 전가 흐름도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제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교전 협상 과정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번 주에 있는 2월 CPI 미국의 예상점 7.8%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만약에 그 이슈가 만약에 좀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뭐 고용이라든지 이 개선 결과들이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3월 16일 다음 주 수요일 날 FOMC 회의 있는 거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가장 중요한 겁니다. 현재 시장의 화두는 유가, 곡물 이런 상품 가격의 흐름들이 어떻게 진정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실적 모멘텀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리바운딩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전력의 적자는 이제 전체 이익에 좀 부담을 주는군요. 근데 한전은 요즘 주가 오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계속 적자 나면 그다음에 네. 새 정부 들어서면 어쨌든 간에 원전하고 네, 발전 단가 네. 낮추고 이러면 네. 벌써 주가 오르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건 어쨌든 제한적으로 이제 건설 건자재 실적은 리오프닝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마지막으로 그럼 간략하게 3월의 이 변동성은 대체적으로 좀 다시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변동성입니까? 아니면 좀 담아야 되는 그런 전략입니까? 네. 이번 주 목요일 기점으로 해서요. 아무래도 옵션 만기 이후에 시장 방향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의 흐름들 때문에 환차익에 대한 국내 주식 매수에 대한 환경은 아직 좀 미약하긴 하지만 충분히 어느 정도 슬림해지는 변동성이 좀 완화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3월에는 비중을 덜어내는 그 매도의 실익은 별로 크진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 테스트가 나오는 이중 바닥 형성의 그 구간에서는 주식을 좀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 길어지는 전쟁, 원자재 가격 상승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NH투자증권 박지훈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